이탈리아 출신이면서 예술 활동을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20세기 초 아티스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는 매우 눈에 띄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누드 작품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황토색, 검은색 및 파란색 톤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대부분 여성스럽고 아래로 처진 둥근 어깨, 긴 얼굴, 긴 목, 약간 기울어진 머리를 하고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눈동자가 없이 텅 비게 그려진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딜리아니는 특히 자신의 특징적인 두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 헤이스팅스와 잔느 에비테룬을 비롯하여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지만 이들의 얼굴은 실제와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딜리아니가 모든 곳에서 길쭉하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그의 예술적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초상화를 그리면서 실제 얼굴과의 유사성은 둘째로 미뤄두고 무엇보다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딜리아니의 초상화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13, 15세기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널리 퍼졌던 시에나 학파의 그림 스타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는 5세기부터 약 1000여년간 번성했던 비잔틴 미술의 성성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작품들이 뭔가 많이 비슷한 느낌이지요. 모딜리아니가 그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영상에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모딜리아니 초상화들의 눈은 왜 비어있는가와 관련하여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작품 딜러였던 폴 기욤이라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1910년대 파리의 예술적, 문화적 맥락에서 화가와 그의 딜러 사이에 주고받았던 공통의 예술적 흥미와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는지 탐구하고 1920년대 프랑스와 미국 미술시장에 모딜리아니 작품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폴 기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 화가인 모딜리아니는 1906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1909년 루마니아 출신의 조각가인 콘스탄틴 프랑코시와의 만남은 그에게 하나의 뜻밖의 새로운 발견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모딜리아니는 조각에 입문하여 1914년까지 약 5년간 거의 그림은 그리지 않고 전적으로 조각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모딜리아니가 조각을 그만둔 것은 1914년경으로 있는 건강과 재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돌을 깎으며 발생하는 먼지는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조각을 그만둔 그는 1920년 사망할 때까지 회화로 돌아와 약 6년간 인물을 주제로 한 수많은 초상화 그림을 그렸고 이들이 그의 대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편 젊은 갤러리 소유자이자 수집가인 폴 기욤은 1914년에 시인 맥스 제이콥을 통하여 모딜리아니를 발견하고 그의 갤러리스트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의 나이 갓 23살 때였죠. 폴 기욤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딜러가 되었을까요? 그는 1891년 파리 출생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고급 자동차 차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욤은 당시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 프랑스로 들어온 고무화물을 하역하는 일도 했었는데요. 이때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곧 이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는 조금씩 아프리카 미술품들을 수집해 나가는데요. 1911년 초에는 이렇게 모은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기도 하였답니다. 얼마 후 그는 20세기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시인이자 미술비평, 미술이론가로 알려진 기욤 아폴리네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폴리네르 역시 이미 이 아프리카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폴 기욤을 지원하여 친목 모임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욤은 이러한 친목 사교 모임을 통해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 기욤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 조각품들을 아프리카 민족들만의 토속적 오브제로만 보지 않고 이들의 순수한 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예술작품으로 판단하여 당대의 현대적인 회화 전시와 결합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아폴리네르의 도움으로 이들 조각품들의 작품 사진이 담긴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요. 1914년경 기욤은 모딜리아니를 발견하였는데요. 그는 즉시 그의 작품을 알아보고 딜러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기욤은 그를 격려하고 몽마르트에 스튜디오를 임대해주고 그의 그림을 파리 예술계와 문학계에 알리며 그의 작품을 사고 팔고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딜리아니의 그림 5점 외에도 100점 이상의 캔버스와 약 50점의 드로잉, 약 10여 점의 조각품들이 이 딜러의 손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상당한 숫자는 모딜리아니를 홍보하기 위한 갤러리 측의 깊은 관여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욤이 자신의 여러 개인 아파트 벽에 모딜리아니를 빼곡하게 걸어놓았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깊이 심취했던 모딜리아니를 향한 취향과 열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의 딜러를 여러 번 그림으로 그려 그를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는 1915년에서 1916년 사이 무려 4점의 초상화를 제작했고 그중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첫 번째 작품은 딜러와 아티스트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줍니다. 당시 고작 23살이었던 기욤은 양복, 장갑, 넥타이를 착용하고 노바 필로타, 이탈리아어로 새로운 조종사라는 글자가 내려다 보이는 천구적인 아방가르드 조종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모딜리아니가 그에게 표하는 경의를 느낄 수 있지요. 폴 기욤은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감상자들과 눈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노바 필로타 표현을 통하여 이 딜러가 모딜리아니에게 큰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친밀감을 초상화가 보여주고 있지요. 기욤은 자신의 예술적, 문학적 흥미를 모딜리아니와 공유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박식했으며 학문적 토론에 대한 취향 때문에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에 대한 그들의 공통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기욤을 만나기 전 모딜리아니는 약 5년간 조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조각품들이 주는 신선함은 그를 예술적으로 굉장히 동기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위치에 틈새, 즉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것을 무릅쓰고도 모딜리아니가 눈을 검은색이나 배경색으로 그리는 것은 마치 모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신체의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특징 및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기하학적으로 구조화한 점 등은 모딜리아니가 비서구 조각품들, 즉 아프리카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딜리아니 작품들은 평평하고 단순한 평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체를 조각하듯 조금씩 깎아나가는 음영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조각처럼 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딜리아니가 아프리카 조각품에서 자신의 회화 작품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영감을 얻었다고 1차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남긴 일화에서 다른 동기를 찾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모딜리아니는 왜 눈이 맹인의 눈처럼 때때로 비어있고 종종 하나는 감겨있고 항상 청회색의 단순한 반점이거나 흐릿하고 빛이 바랜 눈과 불분명한 동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모딜리아니는 왜냐면 그렇게 그들이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애매한 대답인데요. 친구 레오폴드 실바즈의 초상화를 그릴 때 한쪽 눈은 건강하게 그리고 다른 쪽 눈은 실명하듯 비어있게 그려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하면 한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눈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델의 비어있는 눈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중이라는 표현이라면 모딜리아니는 이 모델을 보면서 그의 영혼을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모딜리아니는 모델들의 외면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을 캔버스에 옮기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여성, 남성, 어린이 등의 영혼을 그림으로 옮기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연인인 자느 에비테른이 자신의 초상화 속 인물에 눈이 없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내가 너의 영혼을 알게 되면 그때 눈을 그릴게 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들은 1916년 겨울 모딜리아니가 32살, 에비테른이 19살일 때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습니다. 병약했던 모딜리아니는 술, 마약, 결핵에 시달리다 1920년 1월 24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인이자 그의 둘째 아이를 품고 있던 잔느 에비테르는 이틀 후 아침 5층에서 뛰어내려 모딜리아니 곁으로 갔지요. 모딜리아니 그림 속 모델들의 시선의 부재는 오히려 끊임없는 영혼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그 인물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딜리아니 그림이 가진 독특한 서정성은 조각, 영혼, 내면을 향하는 시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